한국 인공지능의 잠재력과 미래 이슈 이런 주제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외국과의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 평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에 관한 이슈입니다.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플러스 사이드하고 마이너스 사이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사이드의 경우에 한국은 이제 굉장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딜로이트에서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뭐 6위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은 한국하고 중국 정도가 제조업을 골고루 갖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서비스 사이드에도 보시면은 뭐 한류라든지 또는 이 컴퓨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2011년까지는 국제 무역 수지가 적자였습니다만 2012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IoT 인프라라든지 이런 그 브로드밴드 커넥션 준비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ECD의 광케이블 보급률이라든지 아카마이의 여기 인터넷 접속 속도, 뭐 ITU의 인터넷 준비 지수 이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 전부 탑 랭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G 경우에도 뭐 농어촌 뭐 초고속망이라든지 또 기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울리 어답터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엔터테인먼트나 IT 쪽에서 많은 서비스가 나오면 반드시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형편이고, 뭐 넷플릭스나 영화라든지 또 세계적인 뭐 가수들도 다 한국에 와서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근로조건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지금 현재는 이제 고령 사회입니다.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돼 가지고 고령 사회인데 2026년부터는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사이드고요. 마이너스 사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굉장히 규제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 제이 리 프로페서 리께서 얘기하셨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배드하거나 유슬리스하거나 또는 뭐 백그라운드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나 또 뭐 그냥 쌓여 있기만 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로큰 데이터, 배드 데이터, 유슬리스 데이터, 스택드 데이터 뭐 엄청나게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굉장한 저거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가명 정보 어떻게 결합해서 이용하느냐 이런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이너스 사이드는 업종별로 이게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이용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 아주 탑으로 나가고 있고 SK텔레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 뭐 이런 제조업 몇몇 업체들은 잘 가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뭐 소매라든지 이런 쪽은 의료 쪽 이런 쪽은 아주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나 항저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AI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지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에서 ARM을 이제 40조 원에 사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빅테크 자이언트들이 사실은 산업을 리딩하거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보화에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이것이 AI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AI 애플리케이션하고 솔루션에 대해서 보면 먼저 센서 데이터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편 그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컴퓨팅 플랫폼 이런 거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현대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상용차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스타라는 겁니다. 이거 스타크래프트를요 게임 실제 게이머들하고 해가지고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게임 버추얼 게이머가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리액션 타임들이 그 진짜 게이머보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각각 에이전트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투를 붙어가지고 게임을 학습하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에 그림 보면 이세돌이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졌지만 4대 1로 졌지만 우리는 2019년도에 한돌이라는 것이 확인했으면 상당히 좀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IBM 왓슨 헬스라든지 뭐 텐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3차원 의료 데이터로 진단을 하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패스 AI라는 회사인데요. 밑에 있는 붉은색으로 된 암세포를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나는 항체를 노랗게 위에 표시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뷰노나 루니치라는 데서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치매라든지 또는 영상 판독, 흉부 영상 판독 이런 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손 그림으로 나온 것은 그거는 뼈 성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와 뼈 성장이 어떻게 되었나, 애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온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루닉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이제 유방암 같은 것이 다른 서양인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유방암하고 폐결절 이런 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TSMC 반도체를 생산할 때 결함 부품을 찾아내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반도체 표면이 고르게 증착됐냐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빛의 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아랩이라는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머신 비전을 이용해서 결함 부품을 찾아내는데 작년에 2,300억 정도의 코그넥스라는 데 인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이제 번역기를 보면은 구글 번역이 네이버 파파고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훨씬 유저 프렌들리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기차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G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센서 데이터 말고 텍스트 데이터나 언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토티아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4,000개의 파트너사로부터 언론에 관련된 뉴스를 전부 모아가지고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여기 동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 보거든요. 너무너무 중국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11번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버이날에 이렇게 부모 여자친구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찾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RPA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니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걸 자동으로 한다니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나 UiPath 같은 것도 잘하고 있지만 삼성 SD에서 만든 브라이트웍스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 쪽에 이용하는 것들 보면 아마존의 알렉사 이걸 이용해서 스톤헨지라는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KT가 진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종합적인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파이낸스 섹터에서 캔쇼라는 이런 주식 주가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가 이제 뭐 JP 모건 같은 600명의 애널리스트를 다 잘라버리고 2명만 남겼던 그것이 이제 캔쇼를 이용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나 이런 데서도 비자카드에서 아이디를 이렇게 홍채나 또 이런 걸로 인식하게 하고 이런 것들 또 부정 사용 같은 거 방지하는데 신한카드 이런 쪽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슷한 건 있지만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 이제 현재 이슈를 찾아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조금 국가적인 AI 정책을 만드는데 여기 4차 산업위원회장이 계시지만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만들었으면 좀 늦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력 양성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쪽에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가 없다. 아까 말한 뭐 제이리 교수께서 얘기하신 뭐 베이드, 브로큰, 유슬리스 그냥 쌓여있기만 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과제만 지시됐지 여기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어떤 운영 원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줘야 되고 최근에 또 좀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화된 인공지능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범용으로 하는 이런 파이낸스 AI 같은 거는 사실 오픈 공개 소프트웨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보다 이제 의료 AI 같이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이것에 베이스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이거 개발 도구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레이어로 지금 타겟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한국표준협회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인증이라는 것을 7월 말에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퀄리티를 높이는 쪽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I가 어떤 디시전을 내렸을 때 이것이 어떤 세이프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지느냐 이거는 해석 가능한 AI는 지금 보통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의사결정 트리 외에는 사실 추론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AI가 자업을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만드는 속도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저기 약 20%밖에 사실은 대체가 새로운 잡이 생기지 않는다. 잃어버린 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 AI의 문제는 D2D다. 뭐 B2B, C2C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 데이터 빌딩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CEO들이나 기관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 국민이 이런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 집약적이다. 데이터를 잘 빌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엔지니어의 자업이 아니고 의사결정자의 자업이다. 이것만 해소하면 우리가 금방 캐치업을 하고 따라잡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분야에 좀 더 포커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